그래서 막 학원에서도 그 말이 있거든요. 저희도 뭐 질문 받아주는 학습 조교가 있는데 네. 외대 영어과 출신이면 인정해 줍니다. 아, 네. 그 영어 실력을 굉장히 인정해 주거든요. 저희도 보면 학습 조교 중에 외대 출신자 있는데 학생들이 그 학생한테 질문이 많이 몰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종 편입입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입정보, 작년도 편입 정보에 대해서 박종선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한국외국어대학인데 한국외대도 굉장히 선호도 높은 학교죠. 네. 서울 캠퍼스는 자연계가 없어요. 네, 인문계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한국 외대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말이죠? 교문에서 보면 학교가 다 보인다. 네, 그 정도로 작은 학교다. 네. 네. 여기가 경희대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외대입니다. 외대였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붙어 있어요. 학교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좀 떨어져 있기는 있는데 그냥 다들 보면 경희대학교 특히 신입생들은 여기 외대 아닌가? 여기 경희대 아닌가? 헷갈려 하거든요. 같은 학교인 줄 알고. 예. 그 정도로 학교가 좀 작죠. 예. 과거에 비해서 조금 넓어지긴 했는데 작은 건 맞거든요. 예. 그리고 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요. 거의 뭐 고문계열 위주로 있고. 네. 근데 우리가 한국 외대는 우리가 요거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죠? 어문계열이 세요. 우리가 독일어랑 프랑스는 네. 비인기 학과예요. 오. 현실적으로. 예, 독어 불어는 항상 철학과처럼 낮다고 그러거든요. 한국 외대는 전혀 아니에요. 예, 독일어, 프랑스어 상당히 세요. 그 다음 영어학과가 ELLT, 영미문학, EICC 이렇게 있거든요. 네. 예, 영어 관련된 학과 삼총사 있는데 경영보다 더 세요. 아무래도 외국어 대학교다 네. 보니까 그런. 외국어 대학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과는 비인기 학과도 서울 캠퍼스에서는 굉장히 세요. 더 자세히 말하면 네. 정치, 외교, 행정, 뭐 미디어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문 계열이 더 세요. 영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 어문 계열 쓰는 거는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경쟁률은 뽑는 인원에 비해 그닥 세진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센 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예. 50 몇 대 1이라도 그렇게 높게 안 보이는. 100대 몇 보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건데 하도 서강대 여기가 너무 높은 데 봐서 맞아요.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관련된 학과가 다 20 몇 대 1이에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낮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학생들이 좀 겁내하는 거예요. 그쵸. 네, 무섭죠. 우리가 한국 외대는 영어 관련된 학과 서울 캠퍼스 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학원에서도 그 말이 있거든요. 저희도 뭐 질문 받아주는 학습 조교가 있는데 네. 외대 영어과 출신이면 인정해 줍니다. 아, 네. 그 영어 실력을 굉장히 인정해 주거든요. 저희도 보면 학습 조교 중에 외대 출신자 있는데 학생들이 그 학생한테 질문이 많이 몰려요. 근데 정말 굉장히 실력이 높아요. 네. 그 정도로 셉니다. 네. 굉장히 세고요. 서양어 대학 여기도 세고요. 중국어, 일본어 다 센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서울 캠퍼스 다 센데 네. 특히 어문 계열은 한국 외대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글로벌 캠퍼스로 가면 네. 확실히 경쟁률이 좀 낮아지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원장님, 그 영어 통번역학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 학생 때는 좀 높은 학과였는데 경쟁률이 5대1 이 정도로 추산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선호도가 어떤가요,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은데 네. 이게 보면 일단은 지금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랑 같은 학과를 둬서는 안 되거든요. 둬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교 개념으로 느끼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통번역, 독일어 통번역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통번역 학과가 좀 셌어요. 근데 지금은 왜 경쟁률도 낮고 실제 점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높은 게 좀 과거에 비해서 보면 글로벌 캠퍼스가 좀 많이 뽑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낮아진 거고 점수도 낮아진 거거든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많이 뽑으면 다 해결돼요.
많이 뽑으면 다 낮아지는 거예요. 네. 조금 뽑으니까 사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철학과, 사학과도 많이 뽑잖아요. 9명, 8명. 이 정도면 많이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도 다 10대 1 미만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네. 진짜 2, 3명, 3, 4명만 뽑으면 경쟁률 여기도 높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도 입시에서 보면 네. 글로벌 캠퍼스는 많이 해볼만 했다. 해볼만 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네. 여기 이과가 글로벌 캠퍼스 이과는 영어 수학 봐요. 아. 경쟁률도 낮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요? 문과에 영어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한테 네. 그냥 이과 쓰게 했어요. 수학은 다 찍고 와라. 오. 그래서 실제 붙었어요. 네. 뭐 환경학과, 뭐 생명공학과 이런 데 쓰게 했거든요. 공대 안 쓰게 하고. 오, 수학 다 찍었는데도. 네. 그런 학교가 솔직히 해봤을 때 건대까지도 1차 합격생이 나왔어요. 문과가 썼는데 그냥 수학 다 찍었는데. 오. 네. 그게 건국대까지 올라왔다. 그런 요행수가. 네. 네. 요거는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리시고요. 네네. 네. 요거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예, 그 원서 쓸 때까지 뭐 성적이 그냥 뭐 하나도 안 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 말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경쟁률 보면 이과도 글로벌 캠퍼스 보면 문과에 비해 또 낮잖아요, 조금 더. 네네네. 예, 그래서 많이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예, 영수 공부하는 이과 학생들은 많이 해볼만 한 거고, 지금은 근데 한국 외대 네. 글로벌 캠퍼스 이과를 생각하는 자연계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서 쓸 때, 그때는 이제 좀, 지금 말해도요, 학생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거. 네. 요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학원 쪽에 있으니까는 그쵸. 저희도 이제 2달에 한 번씩 계속 개별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요 정도 점수면 외대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좀 기분 나빠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되게 많죠. 네. 근데 이것도 12월 초에 원서 쓸 때 되면 쓴다고 하죠. 일단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내가 뭐 글로벌이라도 한국 외대니까. 그럼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뭐 글로벌 캠퍼스에서 졸업하고 1년 동안 서울 캠퍼스에서 복수 전공하면 뭐 서울 졸업장을 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예. 그러면 뭐 글로벌 해볼만하다. 캠퍼스 가서 1년 더 다니고 서울 졸업장 따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지금은 뭐 귀에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제 12월 되면 그것도 귀에 잘 들립니다. 근데 좀 두려울 것 같긴 해요. 의미가 좀 왜냐면 통번학과인 그렇죠. 경우에는 잘해야 되는데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전공이 아니면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문과는 네. 버팁니다. 버팁니까? 절대 버틸 수 있어요. 이과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문과는 제가 봤을 때 몽골어학과 가도 다 버팁니다. 3학년으로 들어가도 네. 가외를 해서라도.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보면 아시아권 아시아권 언어로 가면 그 적응률이 높아요. 오. 우리가 보면 유럽 사람도 보면 웬만큼 교육받은 사람 보면 영어를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렇죠. 영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랑. 우리도 아시아권 특히 중국어, 일본어는 우리나라가 좀 빨리 익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권은 좀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라도 좀 적응력이 좀 높고요. 차라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가 좀 더 힘들겠죠. 여기는 정말 낯설잖아요. 나라 자체도 좀 낯선 데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유럽권 언어 쪽이 더 낮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아권 언어가 더 높아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취업률에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아세아권에 있는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그쪽은 취업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러시아 쪽은 아무래도 인기가 좀 요즘엔 좀 없고요. 폴란드는 5명 지원한 거네요. 네. 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세르비아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는 인기는 없는데 네. 여기는 취업률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아,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 학과 인도학. 여기도 좀 괜찮다. 예. 인도 쪽으로 우리가 전공자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중동이나 인도 쪽에 전문가가 없거든요. 여기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원장님 아프리카는 17명을 뽑았어요. 네. 조금 어떤가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보면 이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정말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네. 다 이쪽으로 모는 거예요. 아, 여기가 경쟁률 엄청나게 높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 점수도 높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까지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아프리카는 요즘 또 보면 제일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유의 상황으로 우리나라 이제 아프리카를 그렇게 막 그렇게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프리카를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오. 예, 그래서 여기 가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멀고 굉장히 낯설고 이러니까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죠. 네. 아무래도 한국 외대에 글로벌 캠퍼스 영어 관련된 학과 빼고 생각하면 제일 인기 많은 데는 아시아권, 예, 일본어, 중국어, 뭐 태국어,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좀 센 편이다. 영어 통번역 빼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연계는 영어 수학 본다. 예, 영어만 보는 거 아니고 네. 예, 그다음에 서울 캠퍼스에는 자연계가 아예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여기 학사 편입이 독특하게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저번에 성균관대학교 아. 학사 편입 묶어서 뽑는다 그랬는데 네. 여기 학사 편입은 여기도 묵네요. 네, 39명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부터 39명 영어 100%로 해서 뽑는 거예요. 학과에 상관없이 학과는 근데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학과에 상관없이 1등부터 39등을 뽑고요. 학과별 최대 인원을 보는 거예요. 아. 학과별 최대 인원이 EICC가 2명이라 그러면 1등이 EICC 썼고 2등이 EICC 썼으면 합격이죠. 1, 2등까지. 아. 근데 3등도 EICC를 썼으면 걔는 탈락이에요. 예비? 네, 그러면 예비 1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뽑는 학사 편입을 이렇게 뽑으면 제일 낮은 학과 써야 유리해요. 굉장히 비인기 학과 무조건 써야지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인도 학과,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튀르키예요, 응. 네, 뭐 이란어, 페르시아어 이런 데 쓴 애들이 없어요. 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 3등이 떨어지고 180 몇 등이 붙는 거예요. 아이고. 실제 제가 김풀 강남에서 183등 했는데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란어 썼거든요. 네, 이란어, 페르시아어. 요즘은 페르시아어라고 그러니까 네. 거기가 확실히 낮은 게 서울 캠퍼스에 아마 꼴등할 게 확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재가 있는 국가예요. 아. 핵제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외대 이란어학과 교수가 그렇게 한 말이거든요. 아. 네. 그게 뭐가 풀려야 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로 또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네. 이란 나라에 우리가 여행하러 가면 이제 입국 심사할 때 이제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네. 비자에, 아니 저 여권에. 거기는 여권에 도장을 안 찍어줘요. 왜죠? 왜냐면 이거 찍으면 미국에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이에 찍어서 그 종이를 줘요. 그렇게 한대요. 아우. 그 종이를 그냥 나중에 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남, 입국 기록이 안 남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관광객이 안 오니까. 신기하네요. 이란은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종이에 찍어서 준대요. 왜냐면 이스라엘에 입국하면 다른 중동 국가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사회적인 관념들도 네, 이제 네, 네. 지원할 때 또 들어가니까. 네. 이란은 그리고 저기 혹시 관광 가면 물가가 굉장히 싸대요. 네. 이란의 물가가 싸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한국 외대는 여기는 서울 캠퍼스 문과밖에 없으니까 저번에 예상한 것처럼 여긴 폭발적으로 많이 뽑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뽑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요. 용인 쪽 글로벌 캠퍼스는 노려봐라. 올해도 많이 뽑지 않을까. 작년에도 많이 뽑았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작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집 요강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